자, 오늘 이제 9월 5일입니다. 이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와의 3연전. 역시 다저스의 벽을 넘기는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1차전에서 대승을 거둬가지고 이번에는 다른가 했는데 2차전, 3차전을 모두 내주고 말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제 5일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다저스와의 원정 경기, 이 김하성 선수 1번 유격수로 이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좌투수가 선발 등판하는 날에는 1번 타자로 최근에 주로 출전하고 있는 김하성 선수이고요. 저한 상대로 워낙에 올 시즌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봤습니다만 오늘 5타수 무안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삼진도 3개를 당하면서 이 2경기 연속 안타를 때려내지 못했는데요. 이제 시즌 타율 역시도 2할 오픈 6리 그리고 OPS 0.707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타율 2할 6푼 넘기가 또 참 힘드네. 그러니까 2할 6푼 딱 찍고 나서 또 이제 다시 떨어지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오늘 1회부터 사실은 좀 스트라이크 이 삼진 콜이 다소 좀 아쉬웠는데요. 이제 케일럽 퍼거슨 선수의 바깥쪽 공이 3구였거든요. 이게 많이 벗어났는데 이게 삼진 콜 들어오면서 첫 타석부터 사실 기분 좋지 못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심판들의 콜이 이상해. 사실 저는 오늘 양키스 대 템파베이 레이스 중계를 했는데 마지막에 던진 클레이 홈스 102마일 패스트볼도 벗어난 공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심판 콜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이 심판 판정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저스 샌디에고전도 마찬가지였고 이 첫 번째 타석에서 김하성 선수의 콜도 사실 아쉬웠지만 계속해서 아쉬운 콜들이 있었죠. 그래요. 이제 7회 초에도 사실은 이제 샌디에고가 3점을 내면서 5대 4까지 추격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2사 1塁 찬스에서 이제 그리샴 선수 타석 또다시 스트라이크 존 50 나오면서 경기 공격 흐름이 여기서 또 끊어져 버리고 만 게 샌디에고 입장에서 많이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김하성 선수의 타석으로 돌아가 보면 이 3회에도 삼진을 당했었고요. 5회에는 투수탕볼, 7회에는 우익수 뜬공, 그리고 8회 다시 삼진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삼진도 3개로 많았고 또 투수 땅볼. 사실 최근에 강한 타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가 최근에 타격 컨디션이 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한 경기에서 삼진 3개 당한 게 이제 메이저리그 데뷔 후에 세 번째라고 하는데 오늘 경기 이 다소 이 공격에서도 수비에서도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게 역시 어제 경기에 있었던 이 무릎 부상 통증 때문에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전날에 이제 호수비를 펼친 이후에 무릎 통증을 호소하면서 약간 절뚝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었고 곧바로 6회 이제 교체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멜빈 감독이 최근 약간의 통증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제 경기에서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최근 있었다는 얘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수차가 큰 상황 속에서 부상 악화로 김하성을 잃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제 이미 점수차 1대 8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교체를 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경기 전까지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출전을 강행했던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김하성 선수가 지금 백업 유격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타티스 주니어가 징계로 인해서 시즌 아웃됐고 에이브람스도 지금 트레이드로 팀을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를 어떻게든 지금 유격수로 기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이 김하성 선수가 쉬지 못하는 상황, 이건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하성 선수 본인은 이제 몸 상태 괜찮고 아프기는 한데 참고 뛸 수 있을 정도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오금 쪽, 오금 뭐 다들 아시죠? 무릎 뒤쪽을 이제 오금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한국에서도 피곤하고 그랬을 때는 아팠던 적이 있는 곳이래요. 요번에 이게 오래 갔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피로해서 그런 것 같다. 이 메이저리그와 아무래도 KBO 일정 이런 것도 생각해 봤을 땐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메이저리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휴식일이 따로 있지 않잖아요. KBO 리그는 월요일마다 휴식을 갖지만 메이저리그는 그렇지 않고 원정도 너무 많이 다니고 또 낮 경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경기 시간도 들쭉날쭉하고 경기를 너무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사실 주전 유격수 선수들은 종종 휴식을 보장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칼리켄 주니어가 아닌 이상은요. 그런 측면에서 김하성 선수가 확실히 이제 4월에 에이브람스와 주전 경쟁을 이긴 이후에 지금 상황을 보자고요. 너무 휴식일이 없었어.
휴식일이 중간중간 주려고는 했습니다만 사실 KBO 리그 시절이랑 비교했을 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미 7월 초 때도 이랬었던 경험이 있죠. 이 손가락 부상을 참고 뛰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시애틀전에서 왼쪽 손가락 사실 이 타격 과정에서 이제 배트가 울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지 손가락 쪽에 통증이 있었는데 엄지 손가락이 사실 타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손가락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이틀 결정한 이후에도 뭐 대수비로 들어가다가 다시 주전으로 나왔는데 엄지 통증은 다행히도 이제 시즌 중간에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무릎 통증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와는 다른 게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이제 에이브람스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 때는 이제 에이브람스가 선발 출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가이 로사리오 요 선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 선수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유틸리티 플레이어, 내야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활동을 했었던 만큼 좀 전문 유격수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수비에서도 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은 더 아쉽습니다. 지금 골드글러브 경쟁을 김하성 선수가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아쉬운 수비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1회였죠. 2사 평범한 땅볼 타고 송구 실책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원바운드 송구긴 했습니다만 윌마이어스가 충분히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타구라고 봤는데 이걸 이제 뒤로 흘려버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김하성 선수의 시즌 7번째 실책이 또 되었고 요 4회 장면도 저는 좀 아쉬웠거든요. 그렇죠. 이 프로파 선수와 이제 콜플레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실 그 사이에 이 공이 트레이 터너의 타구가 정확하게 그 사이에 떨어졌었고 사실 글러브에 살짝 맞았었잖아. 이 콜플레이가 좀 잘 이루어졌더라면 두 선수 중 하나는 잡을 수 있는 타구이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아쉬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타구가 굴절되면서 1루 주자까지 홈이 됐었던 정말 아쉬운 수비 장면이었는데요. 이 애매한 타구였고 이 김하성 선수가 나도 프로파도 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아마 둘 중 한 명은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서로 뛰어오는 상황에서 콜이 들리지 않아 나온 상황이다. 이게 사실 시즌 초중반 때에도 이 프로파 선수 한번 이제 충돌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두 선수가 소극적으로 좀 수비에 임한 게 아쉬운 장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미 팸이었으면 또 난리 났겠네요. 승질냈을 것 갑자기 같은데. 생각이 나네요. 네네. 네. 어쨌든 어제에 이어서 4대9로 다저스 상대 2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저스가 사실 샌디에고 만나기 전에 또 연패의 늪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3연패였잖아요. 그렇죠. 3연패를 이제 샌디에고와의 1차전까지 했을 때 딱 3연패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 귀신같이 반등하는 모습 역시 내셔널리그를 넘어서 메이저리그 최고 승률 팀다운 경기력을 두 경기 연속으로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샌디에고가 74승 61패 2연패를 했습니다만 지금 와일드카드 순위는 3위에서 오히려 2위로 뛰어 올랐는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지금 부진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 자이언츠 상대로 또 수입 당하면서 3위로 또 떨어지게 됐습니다. 미러키와는 여전히 2.5경기 차 4위죠. 와일드카드 4위. 그렇죠. 격차가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러면 이제 샌디에고는 미러키와는 3경기 차이라는 뜻이니까 좀 와일드카드에 있어서 안정권이라고 봐야 될까요? 3경기는 아직 안심할 수 없죠. 아직 한 달이나 메이저리그 전혀 일정이 남은 상황에서 와일드카드 경쟁을 펼치는 선수들은 이 끝까지 집중을 항상 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승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저스와의 이 3연전에서 마지막 2연패는 사실 뼈 아픕니다.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이 경기 차이를 벌려야 되는데 벌리지 못했으니까 이걸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올 시즌에 다저스 상대 성적이 2승 8패였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3승 10패가 된 거니까 절대적인 약세에 지금 놓여있는 샌디에고입니다. 남은 이제 경기에서 이 다저스와의 상대에서 좀 승리를 거둘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아직 6경기 남았어요. 이 6경기에서 또 2승 4패 또는 1승 5패를 한다? 이런 와일드카드 진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다저스와의 시리즈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김하성 선수의 이 오금 부상, 이 무릎 쪽 뒤쪽 이 부상도 얼른 또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요. 다시 이제 타격감도 끌어올리는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경기 또 김하성 선수의 이 모습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